안녕하세요. 해외 축구 승패 프리뷰. 이번에는 세리에의 7월 1일, 2일, 3일 경기들 승패 분석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확인하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1일날 토리노와 라치오의 경기입니다. 토리노와 라치오의 대결이 토리노의 홈에서 펼쳐집니다. 토리노는 리그 재개 후 1승 1무 1패를 달리는 팀으로 그냥 그럭저럭 성적을 내는 팀이죠. 하지만 지난 칼리알리 원정에서 보여준 수비력은 매우 실망스럽긴 했습니다. 4골을 실점하며 은클루와 이조가 이끄는 3백 라인이 와르르 무너지는 모습 보여주었는데 원정에서보다는 좋은 모습 보여주는 토리노죠. 벨로테와 아이나우에 메이테와 링콘 등 다양한 공격 자원이 활로를 찾아갈 수 있을지가 미지수입니다. 상대가 라치오이기 때문이죠. 라치오는 이번 시즌 돌풍을 일으키며 리그 2위에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라치오보다 더 뜨거운 팀 아탈란타를 만나 패배하긴 하였으나 지난 경기 피오렌티나를 잡으며 재개 후 첫 승을 신고했죠. 다만 지난 경기 또한 피오렌티나가 퇴장당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리그 재개 후 다소 폼이 무거워 보이는 라치오의 선수들입니다. 임모빌레가 지난 경기 골맛을 봤다는 점이 고무적이긴 하나 리그 중단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해 보이네요. 이 경기는 라치오가 리드하는 경기가 되겠지만 토리노가 비기는 전술을 들고 나온다면 충분히 무승부 정도는 노려볼 만한 경기겠네요. 이어서 같은 날에 제노아와 유벤투스의 경기입니다. 제노아는 리그 재개 후 2경기 동안 6골을 실점하며 승리를 챙기지 못했었지요. 이 팀의 수비력은 원래 약하기로 알아줘야 하는 팀인데 지난 브레시아와 파르마인 상대적으로 약팀을 상대로 6골을 폭격당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죠. 실점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로메로와 수마오로, 바레카, 사파타 등이 가담한 수비 라인이 전혀 맞지 않는 모습이었죠. 윙백이 중앙으로 수비 가담을 하면 윙들이 상대적으로 내려와 커버를 해줘야 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안 되고 무엇보다 수마오로 선수가 최악의 폼을 보여주고 있네요. 홈에서의 성적 또한 썩 뛰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유벤투스를 만나 반전을 이뤄내기는 힘들어 보이네요. 수비력 최악의 팀을 수비력 최고의 팀이 상대합니다. 재개 후 2경기 무승부를 기록한 유벤투스가 내리 2연승을 달리며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주목할 만한 점은 4경기 동안 실점이 없다는 점이죠. 보누치와 데리우트는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디발라와 호날두, 이과인의 복귀골까지 다양하게 터지며 이번 제노아전에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2일날 경기 살펴보시겠습니다. 볼로냐와 칼리알리의 경기. 볼로냐는 재개 후 첫 경기에서 패배하고 지난 경기 삼프도리아와의 원정 경기에서 첫 승을 올렸죠. 지난 경기 팔라시오를 필두로 삼프도리아의 골문을 노렸는데 메델과 산존의 소리아노 등 좋은 모습 보이며 승리를 챙겼죠. 다닐로와 도미아스가 이끄는 수비라인은 지난 경기보다 안정적인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팀의 약점은 기동력인데 칼리알리를 상대로 전적이 아무래도 열세입니다. 빠른 발로 상대의 골문을 노리는 칼리알리의 공격진들은 조금 노화된 볼로냐의 수비를 공략하기에 매우 적절한 공격수이긴 하죠. 게다가 칼리알리는 2경기 연속 승리를 거두며 공격진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팀인데 토리노전에서는 4골을 폭발시키며 시메오네, 페드로, 나인골란, 난데스가 골고루 골맛을 봤다는 점에서 볼로냐에게는 상대적으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겠네요. 나인골란이 이끄는 미드필더 라인은 볼로냐를 상대로 피지컬적인 부분에서 압도적 우위를 가져가며 마티에오와 꾸준히 볼로냐를 괴롭힐 것입니다. 이번 경기는 칼리알리가 원정길이긴 하지만 홈, 원정 크게 차이 없는 칼리알리의 승부를 추천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경기는 인터밀란과 브레시아입니다.
인터밀란은 리그 재개 후 4경기에 패배가 없습니다. 얼핏 보면 매우 뛰어난 성적이지만 낱낱이 한번 파헤쳐보죠. 첫 경기 나폴리와의 경기에서 비긴 것은 좋습니다. 두 번째 경기 삼프도리아와의 홈 경기에서 2대1로 어렵게 승리했는데 이 경기는 오히려 삼프도리아에게 주도권을 뺏겼죠. 세 번째는 사스올로와의 홈 경기에서 3골을 실점하며 3대3으로 비겼습니다. 네 번째, 파르마의 원정 경기에서 2대1로 승리하였으나 80분 내내 끌려가다가 10분 동안 2골을 몰아쳐 승리했었죠. 인테르는 압도적인 모습 보이지는 못하고 있으나 꾸역꾸역 승점을 쌓아가는 모습이죠. 루카쿠가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맹신할 만한 그런 팀은 아니죠. 반면에 브레시아가 의외의 경기력 보여주고 있죠. 두 경기 모두 무승부를 챙기며 승점을 올리고 있는데 강등권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승리가 필요합니다. 돈나룸마와 토레그로사가 꾸준히 좋은 모습 보여주며 브레시아의 반등을 노리고 있고 토날리와 비아르드 나손이 이끄는 미드필더 라인조차 폼이 올라와 있는 모습이죠. 꽤 좋은 경기력 보여주고 있고 홈보다 오히려 원정에서 승점이 더 많은 브레시아입니다. 이번 경기 브레시아가 승리를 챙기기는 힘들겠지만 아주 잘하면 무승부 정도는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경기는 피오렌티나와 사스올로입니다. 피오렌티나는 명성에 맞지 않게 점점 팀 컬러가 사라지는 팀이죠. 한때 이 팀도 상위권을 유지하던 팀인데 지금 팀의 스쿼드에는 여유가 없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이 재개 후 2경기 연속으로 퇴장을 기록했다는 점이죠. 선수들도 답답할 것입니다. 제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경기가 흘러가지 않으니 짜증스럽고 거칠어지는 것이죠. 리베리 외에는 스타 플레이어라고 할 만한 선수도 없고 수비수 밀렌코비치는 너무나도 기량이 떨어져 보입니다. 피오렌티나는 아마 다음 이적 시장에서 미드필더 라인을 보강하지 않는다면 강등권까지도 추락할 만한 팀이 되어버렸죠. 사스올로도 별로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리그 재개 후 2무 1패로 부진하고 있는 상황이죠. 웃긴 점은 이 3경기 동안 사스올로는 7골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10골을 실점하였습니다. 지난 경기 3골, 지지난 경기 3골을 득점하였으나 2경기 모두 똑같이 3골을 실점한 밀디르와 마냐니가 이끄는 수비라인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격 부분의 화력은 꽤 괜찮으나 수비적 전력 누수가 너무 크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번 경기는 승패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다득점으로 1차원적으로 접근한다면 좋은 결과 있겠네요. 이어서 다음 경기는 헬라스 베로나와 파르나입니다. 헬라스 베로나는 그냥 꾸준히 자기 위치에서 열심히 해주며 분위기 또한 그렇게 많이 타는 팀이 아니죠. 다만 이 팀의 특징이라 함은 원정보다는 홈 성적이 압도적으로 좋다는 점입니다. 홈에서든 어떻게든 승점을 챙겨오는 모습 보이고 상위권 팀보다는 중위권 팀에게 승점을 많이 가져오는 팀이죠. 지난 경기 사스올로를 상대로 3골을 폭격한 페시냐와 스테판스키, 라조비치 이런 선수들은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활약 뽐내었죠. 이 점은 칭찬할만하고 홈에 돌아와서도 이 폼을 유지해 줄지가 기대가 되네요. 파르마도 헬라스와 비슷한 팀입니다. 지난 경기 홈에서 인터밀란을 거의 다 잡아놓고 2골을 실점하며 안타까운 패배를 기록했는데 경기력 자체는 매우 좋았죠. 퇴장만 없었다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제르비니를 필두로 한 삼각 편대는 어떤 팀을 상대로도 득점을 할 수 있죠. 알베스와 가글리올로 선수의 체력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이번 헬라스를 상대로 좋은 모습 볼 수 있지만 알베스와 가글리올로 선수가 체력이 조금 저하된 듯해 보입니다.
이번 경기는 승패를 예측하는 게 힘듭니다. 홈 경기의 이점을 살린 헬라스가 그래도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경기겠네요. 다음 경기는 레체와 삼프도리아입니다. 강등권 승점 6점 매치네요. 상대를 잡으면 상대를 추락시키며 본인이 강등권 탈출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경기라고 할 수 있겠죠. 레체는 18위, 삼프도리아는 16위에 위치해 있는데 승점도 같고 경기수도 같습니다. 다만 두 팀 다 행보가 썩 좋진 않죠. 레체는 재개 후 두 경기 모두 4골을 실점하며 루치오니와 마리오 파즈베라가 이끄는 수비라인에 문제점을 드러내었고, 공격 루트는 너무나 역시나 별로 없는 세리에의 하위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프도리아가 경기력 면에서는 조금 더 낫다고 할 수 있겠네요. 맨날 패하긴 하지만 로마를 상대로 그리고 또 인터밀란을 상대로 대등한 경기 펼치며 거의 대부분 한 골차 패배이긴 합니다. 하지만 원정 승률은 30%도 되지 않고 20%를 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경기에서는 경기력을 보고 팀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원정 성적이 그다지 좋지 않은 삼프도리아이긴 하지만 레체의 홈 성적 또한 나쁜 편이기 때문에 삼프도리아의 승부를 추천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경기 스팔과 AC밀란입니다. 스팔은 리그 재개 후 두 경기 모두 패배하며 이제는 선수들이 강등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팀 또한 공격에 별다른 특색이 없고 스파를 이끄는 미시올리와 무기야 그리고 파네스의 미드필더 라인은 과연 이 팀이 K리그에 온다면 몇 등이나 하게 될까라고 의구심을 들게 하죠. 펠리페가 이끄는 수비 라인은 지난 나폴리전 4골을 실점하며 최악의 경기력 보여주었는데 이 팀의 평균 볼 점유율은 30%에 불과합니다. 홈의 이점에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홈 성적을 꼭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2승 2무 9패죠. 반면에 밀란은 정신을 차린 편입니다. 3경기 2승 1무를 달리고 있죠. 지난 로마와의 경기에서 보여준 레비치와 차라노글루의 경기력은 매우 뛰어났습니다. 한 골을 선제 득점하고도 오히려 맹공을 퍼부으며 PK를 얻어내 한 골을 추가하여 2대0 승리를 이끈 밀란이죠. 레비치 선수는 지금 폼이 쉬고 나온 뒤에 절정인 듯 합니다. 보나벤투라가 찔러주는 킬패스와 레비치의 속도가 딱딱 들어맞습니다. 모든 지표가 밀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만 밀란의 원정 실점이 조금 많다는 점은 조심해야겠네요. 그래도 밀란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이제 3일 경기로 넘어와서 7월 3일 아탈란타와 나폴리 경기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장 기대가 되는 매치네요. 아탈란타는 지금 어떤 팀을 만나도 패배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4대 리그 평균 득점 1위, 경기당 2.9골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지난 우디센의 원정에서 2골을 실점하고 3골을 넣고 리그 2위 라치오를 상대로 2골을 실점하면 3골을 넣습니다. 정말 환상적인 공격력 자랑하는 아탈란타의 공격 라인이죠. 이 팀의 실점률을 단점으로 뽑을 수 있겠지만 이 정도 화력을 내려면 풀백들이 모두 오버래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단점이라고 뽑을 수가 없는 게 경기 운영 면에서는 완벽하기 때문이죠. 2골을 실점해 3골을 넣는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완벽한 조율을 해주는 아탈란타의 미드필더 라인 또한 아탈란타의 상승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죠. 나폴리 또한 폼이 매우 좋습니다. 리그 재개 후 내일이 승리하며 챔스권을 노리고 있는데 이번 경기 두 팀에게는 챔스라는 것이 걸려있는 상황이죠. 나폴리가 승리한다면 충분히 4위 자리를 노려볼만 합니다. 인시네와 메르텐스 그리고 카이온이 이끄는 공격 라인은 누구나 아시듯 위협적이고 챔스 무대 또한 장악할 만한 팀이죠. 이번 경기는 정말 치열할 경기가 될 것이며 다득점 경기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승패 라인은 아무래도 홈의 이점을 가져간 아탈란타 쪽으로 기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와 우디세네의 경기입니다. 로마는 지난 밀란과의 경기에서 패배하며 챔스권 진출에 빨간불이 켜졌죠. 이번 경기를 꼭 승리해야만 아탈란타의 자리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지난 밀란과의 경기에서 미키타리안과 제코가 침묵하며 득점 행진에 제동이 걸렸는데 경기력 또한 매우 압도당했죠. 원정이어서 그랬다고 로마 선수들은 믿고 싶을 것입니다. 스몰링 또한 간만에 멀티 실점을 당하며 센터백 라인에 체면을 구겨 이번 경기에서는 기를 쓰고 나올 것이죠. 이번 경기 상대적으로 약팀인 우디세네를 상대로 승점 3점을 가져올 필요가 있는 로마입니다. 상대인 우디세네는 지난 아탈란타전 괜찮은 그런 경기를 보여줬지만 3골을 폭격당하며 패배하고 말았죠. 강등권에서는 그래도 조금 떨어져 있는 순위지만 승점에는 여유가 없는 상황이기에 우디세네는 이번 경기 승점 1점을 목표로 수비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다만 우디세네의 원정 실점률은 매우 높습니다. 원정 승률이 15%, 16%밖에 되지 않는 팀이기에 전력 차를 극복하는 데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예상되네요. 따라서 로마의 무난한 승리를 예측해봅니다.